나만 금은이 없는 건가? 지금 사도 절대 늦지 않은 진짜 이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조용히 달러를 팔고 금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실을 아는 개인 투자자는 거의 없죠. 오늘 이 채널에 들어오신 것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UBS가 2026년 3월에 발표한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과 은 가격의 진짜 방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독해 드릴 거거든요. 지금이 고점 아닐까? 이 하나의 질문에 오늘 완벽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꼭대기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역사적인 슈퍼사이클의 극초입일 수 있어요. 그 근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데이터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10년 전에 은행에 1,000만 원을 넣어두셨다면 지금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줄었는지 체감하고 계신가요? 집값, 외식비, 식료품 모든 게 올랐는데 통장 잔액은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본질입니다. 현금의 실질 구매력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녹아내리는 현상이죠. 지금 거시경제 환경을 보면 이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전례 없는 수준의 국가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도 달러 공급을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갈등은 에너지 자원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고요. 통화 공급이 늘어날수록 각각의 화폐 단위가 가진 구매력은 그만큼 희석됩니다. 이것은 논리이지 주관적 견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자산을 지키는 수단은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그 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금, 그리고 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십니다. 금이 안전하다는 건 예전부터 알았는데 왜 그동안 2,000달러를 못 넘었지? 여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파생상품 시장을 통해 금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제해왔습니다. 실물로 존재하지 않는 이른바 종이금을 대량 매도하는 방식으로요. 금값이 상승하면 달러 신뢰도가 하락하고 이는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 전체에 부담이 됩니다. 억제하는 것이 그들의 이해관계와 맞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기 시작한 이유. 결정적인 전환점은 2022년이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달러 외환 보유고를 동결시키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을 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하나의 사실을 학습했습니다. 달러와 미국 국채는 언제든 접근이 차단될 수 있다.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산이 필요하다. 그 이후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금 보유 비중이 미국 국채를 역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몇 달짜리 투기적 흐름이 아닙니다. 글로벌 기축통화 체제에 대한 구조적 불신이 만들어낸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수요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을 가장 정밀하게 분석하는 기관들은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을까요? JP모건, 강력한 투자자 수요와 중앙은행 매입을 근거로 올해 말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넘기고 장기적으로 6,000달러를 향해 움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사적인 금 강세장, 매 차례의 패턴을 현재에 대입했을 때 단기간 내 6,000달러 돌파가 가능하다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UBS,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의 재정 적자 확대를 근거로 6,200달러까지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세 기관 모두 방향성에서는 일치합니다.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금리가 높으면 이자 없는 금의 매력이 낮아진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이 논리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 부채가 임계점을 넘어 통화 시스템의 신뢰 자체가 흔들리는 국면에서는 금리 수준과 무관하게 자금이 금으로 이동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국면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이 이 데이터들이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두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시황이나 단타 정보가 아니라 이런 거시경제 구조 변화를 데이터 기반으로 꾸준히 다룹니다.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금보다 더 궁금해하시는 자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은입니다. 은은 오랫동안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자산이었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크고 금 대비 움직임이 예측하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은 시장의 펀더멘탈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금과 은의 근본적인 차이. 금은 주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중앙은행 금고에 보관되고 투자 수요가 가격을 주도하죠. 반면 은은 산업 원자재입니다. 전기 전도성이 지구상 어떤 금속보다 높아서 다음 분야에서 대량으로 소비됩니다. 차세대 태양광 패널. 효율이 높아질수록 패널 한 장당 필요한 은의 양도 늘어납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전장 부품, AI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고성능 반도체 인프라, 정밀 의료기기. 현재 기술 수준에서 은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소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의 구조적 강점입니다. 6년 연속 공급 적자. 문제는 공급 측면입니다. 수십 년간 은 가격이 낮게 억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광산 기업들이 신규 탐사와 개발에 투자를 줄여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글로벌 은 시장은 6년 연속 구조적 공급 적자 상태에 있습니다.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부족한 상황. 이것이 은 시장의 현재 구조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금속 리서치 팀은 역사적인 금은 가격 비율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근거로 가격이 장기적으로 135달러에서 300달러 수준까지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이 화폐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방어 수단이라면 은은 산업구조 변화에 의해 구동되는 공급 부족 자산입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두 자산을 함께 보유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 시장에 영향을 줄 구조적 변화를 하나 더 짚겠습니다. 바로 실물 자산의 토큰화입니다. 현재 나스닥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 인프라에서 금은 국채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해 거래하는 시스템이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 투자자에게 가져다주는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접근성의 확대입니다. 고가의 실물 자산을 소액으로 분할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에 진입하지 못했던 자금이 시장으로 유입됩니다. 둘째, 거래 편의성입니다. 765일, 24시간 거래, 즉각적인 결제, 보관 비용 절감이 가능해집니다. 진입 장벽이 낮아질수록 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의 규모는 커집니다. 이것은 수요 측면에서 추가적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서 지금 당장 뭔가 사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생기셨다면 그 감정을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투자에서 가장 빈번한 실수는 좋은 자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타이밍과 잘못된 규모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금과 은의 장기 방향성이 긍정적이라고 해도 가격 차트는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조정과 횡보가 동반됩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한 투자자는 그 구간을 버티지 못합니다. 실용적인 접근 원칙 3가지. 하나, 비율을 정하세요. 전체 자산 중 금은의 배분할 비율을 먼저 결정하세요. 일반적으로 1020% 수준이 자주 언급됩니다만 본인의 재정 상황과 리스크 허용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번에 전부 투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 분할 매수를 실행하세요. 시장을 맞추려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매수하는 방식을 유지하세요. 가격이 하락할 때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이 매수할 수 있고 상승할 때는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어떤 방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식입니다. 셋, 단기 노이즈에 반응하지 마세요. 오늘 금값 올랐다, 내일 폭락했다는 단기 뉴스는 장기 방향성과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거시경제의 구조적 흐름을 이해한 상태에서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달러 신뢰 약화와 글로벌 부채 확대는 실물 자산 수요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은 투기적 수요가 아니라 외환 전략의 전환입니다. 금은 통화 리스크에 대한 방어, 은은 산업구조 변화에 의한 공급 부족, 자산으로 역할이 다릅니다. 토큰화는 진입 장벽을 낮춰 장기적으로 시장 유동성을 확대할 요인입니다. 지금이 고점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구조적 요인들은 이 시장이 단기 테마가 아닌 장기적인 가격 재평가 과정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 재산을 몰빵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원칙에 맞게 꾸준히 배분하는 것.
그것이 오늘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조언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이 질문에 답해주세요. 지금 금은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아직이라면 가장 고민되는 이유가 뭔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금은에 투자하는 방법, 골드바, ETF, 금통장, 선물계좌, 각각의 장단점을 데이터로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해두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